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북한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고 이 나라의 혼란 그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부갈등 조장과 이혼을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전국에 가가지고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 이렇게 거지같은 시자설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대역 죄인인 며느리와 연을 끊자는 시어머니.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영모다 영모. 원제 시어머니가 물어보래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가 집을 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저 혼자만 대역죄인이 돼서 시어머니가 연을 끊니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래 뭐 끊어주면 감사하지를 떠나서 아니 도대체가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저렇게나 난리 난동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글 써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선 역모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집을 샀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과 제가 좀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이가 되게 안 좋았고 또 평소 성격이 엄청나게 까탈스러운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님도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좋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부부싸움한 거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거기에 이사를 하면서 생긴 대출비 부담감, 또 회사 일 등등등, 아무튼 내 집 마련이라는 거 한 자체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뭐 그래서 싸운 거고. 여하튼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이사를 했고, 또 그 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평소엔 자주 드렸던 안부 전화를 한 달 정도 그 이상 안 드렸어요. 그래도 당신 아들인 남편하고는 종종 통화를 했으며 이때 어머님이 너희들 이사한다더만 이사했냐? 라며 이사 여부를 물어오셨고, 이때 저희 남편이 이사했어 라고 말을 해가지고 어머님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더니 시댁 어른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네요. 아니 이사를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 하기 전에 말을 해야지. 물론 당신이 화가 난 여러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그동안 안부 전화 왜 안 했냐 등등등,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왜 말 안 했냐고. 즉 제가 당신들을 대놓고 무시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막 성난 호랑이처럼 팍팍 쏟아내는데, 지금 뭐냐? 너희들 집 사고 이사하는데 우리가 보태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랬냐? 지금 너네 돈 잘 번다고 유세하냐? 그리고 이사를 했으면 나도 그렇고 너가 작은 시모도 궁금해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어른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예의다. 그걸 모르는 거냐? 이 썩을년. 등등등. 진짜 난리가 나는데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위의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더 화를 내면서 제가 상식을 벗어났고 그냥 다 변명이래요. 거기다 제대로 된 속죄와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평생 안 볼 거라며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말이 틀렸는지 아무한테나 물어보래요. 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다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정말 대역 죄인이라도 되는 건가요? 이미 남편이 다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또 그 전부터 몇몇 그지 같은 상황들 때문에 전화를 안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이런 욕을 먹어야 할 만큼. 참고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당신 아들한테는 절대로 화를 안 냅니다. 둘 다 말 안 하는 건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하네요. 그냥 만만한 게 며느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어른들 초대를 아직 못한 건 뭐 TV나 붙박이장 등등등 아직 아무것도 장만을 못했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할 상황이 못 됩니다. 특히 코로나. 눈치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튼 이 역시 다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니년이 대역죄인이다.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걸로 보이시나요? 만약 맞다고 하신다면 깊이 반성하고 어머님께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당신 말처럼 대역죄인 돼서 역모 터트려보죠 뭐. 역모야 역모. 앞으로 절대 안 볼 거라 하시는데 뭐 딱 보니까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 지금 이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그래요. 뭐 그래주면 저야 좋죠 뭐. 이제 보지 맙시다. 댓글 1번. 그래 뭐 자식이 이사하는 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 섭섭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만 섭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얘기를 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요? 왜 며느리한테 저 지랄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대체가 너 이제 안 볼 거다. 이거 왜 이게 위협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지 이 역시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말이죠. 여하튼 이제 안 본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계속 안 보면 됩니다. 대댓글. 그러게요. 지들이 좋아준 거 쫓도 없다면서 안 본다 하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연 끊고 후회하는 시모는 많이 봤어도 며느리는 못 봤다. 아직까지는. 대댓 2번.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딱 저러셨어요. 연 끊을 거다. 이제 너 안 보고 산다. 이게 그냥 입버릇인 사람이었죠. 진짜 일주일에 한 2-3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통화하고 찾아뵙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맨날 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처음 몇 년간은 그 한마디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래 차라리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우리 끊읍시다 라고 대답한 후 발길 딱 끊었죠. 그러다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찌어찌 아주 쬐끔은 보고 사는데요. 그 후로 저런 말 절대 입에 안 올리십니다. 왜? 그러다가 진짜로 안 볼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대댓 3번. 이런 미친 얼탱이가 없네. 끌끌끌. 아니 지가 안 본다고 하면 뭐 무서워할 줄 알아? 그냥 게이득 졸라 땡큐죠. 그러다 나중 되면 누가 더 아쉬울까? 며느리가 애기 낳으면 손주도 못 볼 텐데 진짜 개 멍청한 시자가 상황 파악을 1도 못하네. 고작 저게 협박거리나 되는 줄 알고 말이야. 아이그. 2번. 아니 아들이 이미 얘기를 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거기다 또 며느리가 반복 전달을 해줘야 하는 건가? 저 시험에는 아들 부부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2번씩 전해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응? 뭘까? 치매라서 그런 건가? 진짜 별 그지 같은 꼴을 다 보겠네. 3번. 그래 뭐 다 그럴 수 있다 쳐도 이해해요. 그런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 작은 어머니의 궁금함까지 풀어주라는 건 도대체 뭘까? 지들이 무슨 중전마마랑 데뷔마마라도 되나? 진짜 얼척이 없어가지고 웃음이 다 나오네. 끌끌끌끌끌. 대댓글. 그러니까요. 무슨 사돈의 8촌은 물론이고 주변 이웃 사촌들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하라는 건가? 대댓 2번. 그냥 이거는 자기 동서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야! 봤냐? 우리 아들 집 사서 좋은데 이사 갔다. 나중에 내 저기 들어가 살 거다. 4번. 그러게 평소 무난 전화를 왜 그렇게 많이 드렸나요? 사람은요 누리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지금 봐봐요. 본인이 완전 데뷔마마인 줄 알잖아. 우리 새언니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명절에도 안 오는데 전화는 해요. 전화만 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연락이 적은 건 지들끼리 잘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된 거지. 다 좋네. 이러면서 오빠 내외 아예 신경을 단 1도 안 써요. 그러면서 당신들 놀러 다니고 마음 편히 사시죠. 물론 오빠 내외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요. 그러니 쓴이도 먼저 연 끊자는 거 바로 끊어주시고 남편분이랑 둘이서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5번. 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상황에서 작은 어머니는 왜 그걸 아셔야 하고 이 시국에 집들이는 또 왜 해야 하는 거죠? 나 진짜 몰라. 궁금해요. 말해봐. 이유가 뭐야? 6번. 입장 바꿔서 님 며느리가 이사까지 해놓고 얘기를 안 했다면 그랬다면 님 기분은 어땠을까요? 대댓글. 지랄. 아들 새끼는 손가락이 부러졌냐 이 새끼야? 7번.
그러니까 저 할매는 남들한테 보이는 당신 체면이 며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뭐 그런 사람이네요. 세상에 작은 어머니가 궁금해한다니 얼탱이가 없네. 살림장만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 시국에 집들이 하라고 강요하는 수준 봐라. 명절에도 모이지 말라는 판국에 무슨 집들이야. 진짜 미친 거야 뭐야. 너막 났어? 아니 왜 저래? 8번. 물론 시작은 어머니까지 알아야 하는 건 오바.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어머니까지 알아야 하는 건 오바지만 이사 가는 거 그건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죠. 대댓글.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를 했대잖아. 너는 눈깔이 썩었냐? 9번.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딱 4번 이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 이사하는 날 반드시 오셔선 집 옆에 누워 계시고 거기다 일하는 분들한테 나는 몸이 아파서 못 도와줍니다. 이러고 그런 후에 이사한 집에 들어가면 일단 침대 먼저 놔달라 하고 거기에 대자로 뻗어 계속 누워 계세요. 거기다가 몇 날 며칠 동안 집을 안 가고 계속 살림살이 간섭 잔소리를 하셨죠. 정확히 3번을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이사 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이젠 집을 샀으니까 아예 이사할 일도 없겠지만 여하튼 이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지 같아. 10번. 그래 안 보면 좋지 뭐. 깔깔깔깔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서 그 자체로 화가 난 수준치고는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물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예, 말을 안 했으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 아, 이거 섭섭하다. 이런 정도여야 되는데 저렇게 뭐 연을 끊니 뭐 예의가 없니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더 들어간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며느리를 아주 참 밑에 완전 발 아래 하파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얘기를 안 해. 니까짓 게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시킨 거야. 나한테 욕하지 마.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